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엘리트들에 대한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네. 저기 장기촌놈, 아주 수확한 경상도 말 수확한 장기촌놈. 가난한 농부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정말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한 손에는 쇠고삐에 줄을 잡고 예. 한 손에는 영어 단어 책을 들고 공부했다. 그렇게 이제 그 전설처럼 많이 이제 퍼지고 있죠. 정말 전설 같은. 보기를 좋아하거든. 책을 많이 보니까 글쓰기를 좋아하지. 예. 네. 그는 문학으로 나는 관계로 나갔는데 문열이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가보지 못한 길을 내가 가고 있고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내 친구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보지 못한 길은 없다. 행정고시를 그때 당시에 수석으로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굉장히 이력이 또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 본 시험이었고 학생회장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3학년 때 연대 학생회장을 하다가 그때 한때는 뭐 유신 반대 데모 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군에 이제 좀 이렇게 먼저 징집이 돼 갔다가 저는 이제 그때까지는 남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3학년 2학기 때 복교를 해서 제가 도서관에 그 고시 공부하는 방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방이 한 30명 있는데 거기에 군복을 입고 그리고 이 냄비 몇 개 하고 책 몇 가지를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숙식을 거기서 합니다. 잠은 거기서 이제 그 책상 조리에서 자고 거기서 난로 위에 라면 끓여 먹고 밥 먹고 하면서 하는데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시험에 붙지 않으면 이번에 합격하지만 평생 고시 공부할 기회가 없다. 나에게는.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치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뭐 남들이 같은 동료들도 고시 공부를 하면서 박명길 고시 공부를 보면서 신들린 듯이 공부를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말 그대로 한순간의 호흡, 내가 왜 지금 숨을 쉬고 있지? 한 숟갈의 밥, 내가 왜 한 숟갈의 밥을 먹고 있지? 왜 한 그릇의 보행 걷고 있지? 이건 모두 고시 합격을 위한 것이다 라고 몰아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야. 24시간 중에 19시간 공부하고 5시간 잠잤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1차 시험에 또 그것도 수석, 2차 시험도 첫 시험인데 수석. 그건 제가 잘 써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이 수많은 고시 응시생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누구냐? 박명재다. 그래서 나에게 수석을 준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행정가로서의 길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대통령들도 뭐 제가 듣기로는 많이 다들 뭐 거치셨다고 거치셨겠네요. 들었어요. 예, 4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예. 공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청와대 행정비서관, 청와대 비서관 들어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YS 대통령 때 처음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년 반 하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로 정권이 바뀝니다. 청와대 비서관이 그때 53명 있었는데 정부나 정권이 완전히 다르니까 네. 경상도 정권에서 보통 호남 바뀌거든요. 네, 그리고 또 완전히 YS 정권하고 DJ 정권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53명의 비서관 51명이 다 바뀝니다. 딱 2사람이 남습니다. 그중에 제가 한 사람 남고 외교안보 비서관 하던 송민순 씨 참. 예, 네, 예. 그 외교부 장관 예, 했던 그럼요. 그분이 남습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까지도 남아가지고 제가 그 행정비서관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시다시피 장기 초원돔에 제가 돈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연줄이 있습니까? 일로서 승부를 봤죠. 제가 일을 워낙 열심히 또 성실히 잘 하니까. 그 다음에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제가 뭐 노사모도 아니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노사모도 아니고 그 무슨 개인 그쪽 그 캠프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직업 공무원이었죠. 그분이 내가 중앙공무원 교육원장 할 때 와 보시고 아 대한민국의 정부의 혁신 또 지방행정, 국가행정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당민이다 해서 제가 그래서 발탁이 돼 가고요. 그런 행운이 제게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몇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신데, 그러니까 실력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서. 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당파나 이런 예. 좌우를 넘어서서 뛰어넘는. 이제 예. 네 분의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 네 명의 대통령 중에 예.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잘 맞더라. 굳이 한 명을 꼽는다면 어려운 질문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예. 대통령 한 평가를 할게요. 예. 네, 좋죠. 이분들을 모시고 지방 행사에 가게 됩니다. 제가 행정비서관이기 때문에 네. 각 지역의 뭐 시도 의원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와이서 대통령은 우리가 서준대로 합니다. 되게 우리가 가기 전에 각 지역에 이제 또 각 수석실 각 부처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답하면 좋습니다 하면 답한 대로 되게 말하십니다. 아, 예. 여기 보니까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하시고요.
DJ 대통령님은 그 해중을 읽지 않습니다. 하고 당신 생각대로 말씀하십니다. 아예 완전히 다르게 하기도 다르게 하시나요? 뭐 좀 다르게 또 하시고 어.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해주라 그러면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해주라고 했는데 내가 봐도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카드인데 나는 했는데도 생각은 아니다. 여기 지금 뭘 하도록 하는데 저번에 이거는 이 사업이 이거 지금 맞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데 줘야 됩니다. 좀 서운할 정도로 원리원칙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예, 그런 분입니다. 참 재밌는 얘기죠. 예. 그렇게 성격이 판하기 좀 다릅니다. 이거 예전 대통령들의 네. 이야기도 들으니까 재밌네요. 저희가 지금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우리 포항의 산업단지, 네. 예, 블루벨리 산단지잖아요.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 예.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으시죠. 관심도 저뿐만 아니고 포항 시민 모두의 관심이 여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 포항이 많이 어렵죠. 포항의 이 발전은 지금은 거의 포스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항 경제 발전에서 70%를 갖다가 철강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철강 산업이 사양 산업이 되고 만약에 이 철강 산업이 위축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포항의 경제가 한없이 위축됩니다. 다양한 산업을 유치해서 포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한 것이 바로 이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입니다. 그렇죠. 정말 여기 중요하거든요. 여기 지금 185만 평, 앞으로 더 확대되면 220만 평이 되게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개발해가지고 철강산업뿐만 아니고 기계산업, 정밀산업, 항공산업, 우주산업, 조선사업 이런 많은 산업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와, 이게 직접 와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야, 벌써부터 기대가 가득한데요. 이름이 이제 블루벨리인데, 그럼 왜 또 블루벨리라고 썼을까요? 말 그대로 푸른 계곡이거든요. 예. 블루는 푸른 계곡, 벨리는 계곡이니까 주위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이 푸른 색깔 돌지 않습니까? 블루벨리는 말 그대로 희망의 앞으로 청사진, 포항의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에서 블루벨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름답지 희망을 않습니까? 상징하는. 예. 이름만 들어도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예, 공단이라는 이미지보다도 조금 더 깨끗한 이미지가 많이 들어서 예. 예, 굉장히 좋네요. 푸른 꿈을 실현하고 꿈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냐. 앞에 또 파도가 푸르지 않습니까? 예. 동해가 또 푸른 색깔을 가니까 그런 의미도 있구나. 예, 그런 의미도 담아서 블루벨리라고 지었습니다. 꿈이라고 하셨는데 포항의 꿈이 이곳에서 좀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번째 꿈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다. 장대합니까? 예. 포항 포스코가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이제 블루벨리가 제2의 포항 발전의 원동력이 돼야 됩니다. 여기 앞으로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무려 5만 명 내지 8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연간 22조의 부가가치효과가 납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은 포스코하고 가장 가까운 예. 여기에 이제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포스코가 생산하는 철강을 원료로 해서 예. 기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금방 원료 공급이 가능하고 예. 여기에 또 비행장이 있고 네. 울산 포항 고속도로가 뚫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영일만 대교예요. 여기서 그냥 막바로 영일만 대교만 된다면은 굉장히 수송해도 그래서 좋기 때문에 여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주민들이 정든 땅을 갖다가 내놓고 다 양보를 했거든요. 그 모든 보상도 끝났고 금년까지 1단계가 4월 달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나머지 몇십만 평은 2023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 겁니다. 분양이죠. 예, 분양입니다. 분양인데 제가 이제 알아본 바에는 상업용지, 주택용지는 다 분양이 되고 예. 다 분양하고 조금 이제 일부 나갔는데 전체 분양 면적 중에 3% 정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 아쉽죠. 안타깝네요. 예. 이렇게 넓은데 아마 이 그러게요. 방송 보시고 저희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말로만 듣던 그 블루벨리 산업단지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아마 많은 놀라셨죠? 시민분들 들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도 관심 가지실 놀랐어요. 거예요. 많은 시청자도 네. 놀랐고 관심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아무래도 우리 남구 그리고 울릉이시다 보니 이번에는 울릉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예. 아 울릉도도 사실은 현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너무 많죠. 예. 주민들 뭐 수건 사업도 뭐 한두 예. 가지가 아니고. 그러게. 예, 울릉공항 되나요? 안 되나요? 울릉광 됩니다. 울릉이 한 10,000명 정도 인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원해요. 우리 섬이고 또 옆에 우리 독도가 있어서 영토 주권에 채워 부릅니다. 저는 사실 포항 못지않게 울릉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요. 특별지원법도 지금 국회에 내놓고 있고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뚫리지 않았던 일주도로도 완성이 됐고요. 예. 가장 궁금한 이제 울릉공항. 네. 그렇죠. 그게 재작년에 4,700억 규모로 그게 다 돼가지고 착공까지 돼가지고 입찰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예. 입찰 공고 나서 포스코 건설에서 입찰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때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바다를 이제 그 메워가지고 방파제 만들어가지고 저 독거가 형식을 하게 되는데 울릉도에 있는 어떤 돌산을 사가지고 그 돌을 채취해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그 시험을 해봤더니 그게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 육지에서 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그 운반비하고 또 이 공사비가 들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건설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못하겠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비를 다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4,750억인데 기존 공사비보다 500억이 더 들어가게 되면 다시 예비 타당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면하기 위해서 한 400억 규모 정도 해가지고 요번에 다 됐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가 됐고 금년에 한 20억 우선 기초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그 해군하고 공군 작전 그렇죠. 공력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해결이 잘 돼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이번에 그 해군군으로부터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곧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희망을 가지도 좋겠습니다. 야. 울릉도의 드디어. 하늘길이 예, 하늘길이 비행기가 열립니다. 예. 열리네요. 예. 그러게요. 네. 아니 그 우리 포항에 자주 지역에 내려오시다 보면 행사 많이 가시죠? 예. 행사 가다 보면은 노래 시키는 분들도 많은가요? 노래를 잘하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 가끔 저 노래를 좀 우리 저 어머님들이 하시라 그럽니다. 예. 예. 그럴 때마다 뭐 종종 너무 빼시지 않고 또 예. 좋아하시는 노래를 들려주시곤 하시죠? 예, 합니다. 가끔 어떤 합니다. 노래를 많이 하세요? 근데 어르신네들이 이제 좋아하시는 노래가 예. 저도 사실 어릴 때 16살에 고향 떠나가지고 서울에 그래서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한다면은 제가 처음 서울에 갔더니요 그 커피라는 것을 먹더라고요. 잔이 예. 조금만 타서 그때 여기 포항에서는 커피 생각도 못한 시대인데 그렇죠. 커피를 타서 한 잔 주고 하는데 아니 저렇게 맛있는 커피를 그렇게 저 대접에 한 그릇씩 주면 좋을 텐데 조그만 잔에 주지 않습니까? 저거 좀 시큼 먹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인들이 어느 날 없는 사이에 양푼에다가 양푼에 큰 양푼 있죠. 양푼에다가 탕을 해서 드셨구나. 커피를 갖다 타고 한냄비를 설탕도 좀 드셨군요. 넣고 해가지고 막 한 양푼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걸 갖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꿀꿀 얼마나 많이 먹었더니 와. 어떻게 그래. 되셨어요? 제가 일주일간요 정신이 몽롱하고요. 그게 잠도 안 못 자고. 오고 자는 잠도 안 오고 예. 그래서 제가 평생 먹을 커피를 먹어가지고 지금 한 잔의 커피를 안 먹습니다. 아, 커피 트라우마. 제가 뭐 장관이 돼서 외국에 나가면 커피 주지 않습니까? 예. 입에 대고 절대 못 대면서. 그래서 우리 주위에 아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재는 커피 안 먹는다. 그런데 야. 그런 에피소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 어릴 네. 때 친구들 고향이 그리워서 불렀던 노래가 그 향수란 노래가 있습니다. 박경혜 네. 불렀던. 근데 그 노래를 가끔 부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죠. 네. 뭐 형제 이별하고 나서는 박원에서 어머님의 자장가를 노래하던 그 시절이 슬픔 속에 눈물 속에 흘러갑니다. 기적 소리 울 적마다 기적 소리 울 적마다 그리운 내 고향. 브라보!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아니 뭐 글도 잘 쓰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과찬의 못하는 게 말씀입니다. 없으시네요. 별 말씀. 아. 야. 고향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돌 하나도 자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래서 이 우리 시민들이 이 고향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택시 네. 맺으면서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자고요. 예. 저희가 좀 고급스러운 엘리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아니네요. 장기 촌놈, 야, 촌놈이다. 진국 촌놈, 예, 알겠습니다. 경상도말로 수악한 촌놈이라는 예, 슈악한 촌놈이요. 예, 슈악한 촌놈. 네. 예, 박명재가 예, 우리 촌놈. 시민들과 조금 더 예. 가까워지고 또 예.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